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합격 프로젝트의 황선홍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윈도우즈 XP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파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파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대략적으로 뭔지 아시겠지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시겠죠. 자, 파일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파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즉 인포메이션의 집합을 파일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즉 정보들의 집합을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며 윈도우즈에서는 뭘로 표현을 합니까? 그렇죠. 아이콘으로 표시하겠죠. 윈도우즈 여러분 사용하는 XP에서는 아이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파일의 확장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행 파일인데 이 실행 파일은 제가 바로 이 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실행 파일에 세 가지 뭐 있다? com, exe, bat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다음 중 실행 파일에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서 파일에는 txt라는 것은 일반 텍스트 파일이 되겠고요. doc라는 것은 워드패드가 되겠습니다. 워드패드 확장자 기본 형식이 되겠죠. hwp라는 것은 한글이 되겠습니다. 아래 한글. 자, 압축 파일에는 zip, rar, arj 등이 있고요. 그림 파일에는 bmp. 자, 이 bmp가 가장 일반적인 그림판에서 저장할 때 확장자가 되겠죠. pcx, jpg 등이 있고요. 동영상 파일에는 mpeg, 즉 mpg 약자를 씁니다. avi, mov 파일이 있고, 웹 파일에서는 htm 또는 html,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즉 L자가 여긴 빠졌죠. 그렇죠? 랭귀지 약자입니다. 언어 약자이기 때문에 HTM과 HTML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파일에는 시스템 INR 파일, 사운드 파일에는 웨이브와 MP3와 MIDI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제가 지금 파일 확장자 적어놨는데 모아놨습니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등록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등록 정보라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속성을 들어가면 되겠죠. 어디를 들어가면 된다고요? 속성입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당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 파일에 대한 등록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자, 파일의 등록 정보 첫 번째 파일 네임, 파일 형식, 파일 위치, 크기, 디스크 달당 크기,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접근한 날짜, 이런 것에 대한 뭘 볼 수 있다? 정보 등을 표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어디서 한다? 속성, 즉 등록 정보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하나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있는 이 아이콘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우리가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연결시켜져 있는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그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파일의 특성, 즉 읽기 전용, 숨김 등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개의 파일 및 폴더를 동시에 선택한 경우에는 파일 및 폴더의 수의 위치, 크기, 디스크 할당 크기, 파일의 특성, 읽기인지 숨김인지 여기 나와 있죠. 이런 특성 등을 표시해 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디서 한다? 파일의 등록 정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일 삭제라는 것은 파일 메뉴를 이용해 삭제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아이콘을 지운다는 거죠. 어떻게 지우는 거냐면 삭제라는 걸 선택을 하고 주메뉴의 파일에 삭제를 클릭해도 되고요. 키보드를 이용할 때는 삭제라는 걸 선택하고 뭘 눌러라?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또는 마우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로가기 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삭제라는 걸 선택을 하고 바로가기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뭐래라? 삭제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또한 마우스를 이용해서 휴지통으로 어떻게 해라? 끌어다 놓으면 삭제가 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필요 없는 파일들은 또는 어느 폴더 안에 들어가는 파일들이 필요 없는 파일들을 클릭해서 어디로?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삭제가 된다는 거죠.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화 보관이 되며 복원 기능이 가능하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삭제된 파일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끊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삭제된 파일들은 언제든지 끊어올 수 있는 복원 기능이 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채 삭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삭제가 됩니다. 완전 삭제라는 것은 더 이상 꺼낼 수 없는 파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삭제하게 되면 더 이상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서 삭제해야 된다. 왜? 완전 삭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휴지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올 땐 두 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휴지통이라는 것은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에 뭐다? 임시 기억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삭제된 파일들, 즉 필요 없는 파일들을 모아놓은 임시 기억 장소가 되겠죠. 자, 이 스튜디오 안에 휴지통을 조그맣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휴지를 하나 버렸어요, 휴지통에. 그러면 언제든지 그 휴지 꺼내올 수 있죠. 그쵸? 임시 기억 장소인 거예요. 필요 없는 파일들에. F2키를 이용하여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왜 없습니까? 휴지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꺼내온 다음에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바탕화면에 항상 표시되어 있는 게 휴지통의 폴더 모양입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더블 클릭해도 실행되지 않고 해당하는 등록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지통에 들어있는 한글 파일 더블 클릭해보세요. 한글 열리지 않습니다. 그 파일에 대한 등록 정보가 표시가 된 거죠.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휴지통 등록 정보라는 것은 휴지통 속성이 되겠죠. 속성.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환경을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의 휴지통, D 드라이브의 휴지통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왜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자, 지금 현재 A라는 스튜디오, 현재의 스튜디오가 A라는 스튜디오인데 A라는 스튜디오에 쓰레기통 하나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B 스튜디오가 있는데 B 스튜디오 안에 또 휴지통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A 안에 휴지통, B 안에 휴지통 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바로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환경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지통의 크기는 기본 몇 프로? 10%를 사용하며, 자,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가 10기가예요. 그러면 1기가가 휴지통의 용량이라는 겁니다. 최대 100%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하드의 크기가 10기가면 10기가 전체를 휴지통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죠.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하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 내용이 바로 휴지통에서 복원을 할 수 없는 파일들을 모아놓는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 프로포트 창에서, 즉 도스 창 있죠? 거기 삭제한 경우 더 이상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운 경우 복원할 수 없죠. 플로피 디스크, 즉 A 드라이브에 삭제한 경우, A 드라이브에 삭제했다는 것은 C 드라이브에 있는 휴지통에서 복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틀리기 때문에. 또한 네트워크에 삭제한 경우, 네트워크도 다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복원할 수 없고요. 휴지통 비우기라는 경우, 휴지통이 비우기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원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스튜디오에 있는 휴지통을 쓰레기차에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휴지통의 크기는 0%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0% 설정했다는 건 휴지통을 치웠다는 거죠. 휴지통을 없앴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 삭제가 됩니다. 더 이상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폴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더라는 것은 파일들을 담고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들을 담고 있는 방이 바로 뭐다? 폴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이 커요? 폴더가 커요? 당연히 폴더가 크죠. 왜? 폴더 안에 파일들을 넣는 겁니다. 파일 안에 폴더 넣는 게 아니라 폴더 안에 파일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폴더 옵션부터 보시면 내 컴퓨터 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도구의 폴더 옵션을 클릭 선택을 하면 폴더 옵션이 나오고요. 제어판의 모양 및 테마에서 존재하는 폴더 옵션으로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 옵션 탭의 첫 번째 일반 탭에는 작업, 폴더 찾기, 마우스 클릭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작업이라는 내용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하냐면요. 폴더 창의 왼쪽에 웹보기가 표시되도록 지정하거나 아니면 윈도우즈 기본 폴더가 표시되도록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보기 형식으로 폴더를 만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클릭으로도 폴더를 열 수 있는 방식입니다. 폴더 찾기라는 것은 각 폴더의 내용을 같은 창에서 열도록 지정하거나 어느 창에서요? 같은 창에서 새 창에서 또는 열도록 지정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폴더 찾아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폴더를 실행시켰는데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열린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창에 열린다든가 그런 방식이 되겠죠. 마우스 클릭이라는 것은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하여 폴더를 바탕화면에 항목으로 열거나 그러니까 마우스 한 번 클릭해서 열거나 두 번 클릭해서 열거나 이런 걸 설정하는 것이 바로 마우스 클릭이 되겠습니다. 보기 탭에서는 컴퓨터의 모든 폴더를 현재 폴더에 설정하거나 기본 폴더 보기 설정으로 변경이 가능한 내용이 바로 보기 폴더 탭이 되겠고요. 숨긴 파일이나 시스템 파일의 표시 여부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일의 확장명 표시 여부나 확장자를 표시할지 말지 있죠. 파일 안에 또는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즉 boot INR 파일, IOSys, AutoEXE path 이러한 파일 등에 대한 설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보기 탭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파일 형식 탭에서는 연결 프로그램 표시 및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연결할지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파일 형식의 편집이나 파일 형식의 아이콘 등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할 수 있다? 파일 형식 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요 개념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속적으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마우스 드래그나 또는 쉬프트 키를 이용하여서 연속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지금 폴더나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이라는 것은 5개가 모두 선택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드래그해라. 요 정도 지점에서 클릭해서 쭉 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5개가 모두 선택됩니다.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처음에 있는 거 누르고 끝에 있는 거 눌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되는 거 모두 선택됩니다. 이게 바로 연속 선택이에요. 뭐를 눌러라? Shift 키를 눌러라. 그 다음에 비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연속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서 한다는 거죠. 그건 무슨 키냐? 컨트롤 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1번에 있는 첫 번째 있는 폴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다음에 무슨 키를?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다가 5번 눌렀어요. 그럼 몇 개 폴더 선택됩니까? 2개 선택됩니다. 몇 번? 1번, 5번. 왜요? 비연속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모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A를 누르면 돼요. A는 All의 약자입니다. All, ALL, All의 약자예요. 그래서 컨트롤 A 또는 편집의 모두 선택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모든 폴더나 파일을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선택 영역 반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폴더랑 선택하고 있지 않은 폴더랑 바꾸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있던 것은 선택하지 않게, 선택하지 않고 있던 건 선택하라게 반전시키라는 거죠. 선택되지 않은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편집의 선택 영역 반전을 클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팅 부분이죠. 프린팅 부분의 첫 번째, 프린터 및 팩스, 시작의 프린터 및 팩스 또는 제어판의 프린터 및 팩스를 이용하여서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뭐를 확인할 수 있다? 프린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대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컴퓨터 한 대에 여러 대의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하는데 지금 직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의 직원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랜이라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직원에 있는 컴퓨터에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직원은 이 직원의 연결을 시켜서 프린트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프린터다? 네트워크 프린터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여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 연결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프린트 공유 또는 이름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을 알아야지만 선택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이 컴퓨터 이름이 무엇인지 또는 공유를 시켜놔야지만 가능한 방식이 되겠죠. 프린터의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본 프린터는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인쇄 명령을 내리면 뭐가 되는? 인쇄가 되는 프린터.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프린터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내가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가 되는 프린터가 하나겠죠. 여러 대가 아니겠죠. 인쇄가 되는 프린터 하나. 그 하나의 프린터를 뭐라고 한다? 기본 프린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프린터는 인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다른 프린터는 내가 인쇄 버튼을 누르고 어느 프린터에서 인쇄가 되나라고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프린터에서 인쇄가 되겠죠. 그렇게 인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쇄가 되는 프린터기 그게 뭐다? 기본 프린터다. 기본 프린터는 몇 대만 설정할 수 있다?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의 아이콘은 요와 같은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 공유되어 있는 프린터를 우리가 네트워크 컴퓨터라는 프린터라고 합니다. 자 로컬 프린터라는 것은 해당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로컬 프린터다. 자 두 가지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로컬 프린터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죠. 아까 프린터기를 누르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에서 직접 인쇄가 된다 그러면 로컬 프린터예요. 이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프린터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이랑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프린터기는 뭐예요? 로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프린터기는 뭐다?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거예요. 왜? 나랑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 프린터죠.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 뭐다? 역시 네트워크.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뭐다? 역시 네트워크 프린터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공유 프린터라는 것은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린터다. 이게 바로 뭐다? 공유 프린터다라는 겁니다. 인쇄 또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수프리라는 개념을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수프리라는 건 뭐냐면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 대신 인쇄를 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저속의 프린트를 이용한 출력과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의 작업을 어떻게 한다? 병행하여서 처리하여 컴퓨터의 전반적인 처리 효율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두는 게 바로 뭐다? 스플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이에 존재하는 놈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스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린트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컴퓨터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가능하죠. 누구 때문에? 스프리라는 놈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인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작업이 많다라고 스프리라는 친구한테 알려줘요. 스프리라는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대신 인쇄해줄게 라고 하면서 여기 사이에서 인쇄 명령을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대신 받아서 스프리라는 놈이 인쇄를 해주고 나는 그동안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스프리 된다는 겁니다. 인쇄 작업을 해야 할 자료를 보조격 장치인 어디? 하드디스크에 기록한 후에 프린터에 바로 전송해서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시 윈도우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스플 사용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어요. 스플을 사용할지 안 할지. 스플을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효율은 좋은데 인쇄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효율은 좋죠. 왜? 내가 하는 동안에 내가 친구가 인쇄하는 동안에 스플 인쇄하는 동안에 내가 다른 작업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스플 기능을 설정하면 인쇄 속도는 느려지지만 인쇄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이 가능하므로 무슨 작업이요? 내가 인쇄를 하는 동안에 내 친구한테 맡기고 내가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작업이 가능하므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인쇄 속도는 느려진다. 이해되셨죠? 꼭 좀 알아두세요. 스플은 C드라이브 윈도우즈의 시스템 32에 스플이라는 폴더에 자료가 임시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또한 문서의 인쇄에서 인쇄 실행과 인쇄 변경이 있는데 인쇄 실행을 보면 응용 프로그램의 주 메뉴인 파일에 인쇄 명령을 실행합니다. 파일의 인쇄 명령을 실행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겠죠. 인쇄할 문서를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뭐도 눌러도 된다? 인쇄를 눌러도 돼요. 또한 인쇄할 문서를 프린트 아이콘으로 끌어다 놓기, 즉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프린트 아이콘을 가져가면 이 문서도 역시 인쇄가 됩니다. 인쇄하는 방법들이 되겠죠. 물론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프린트 버튼을 눌러도 인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쇄를 변경하는 내용은 인쇄 실행 시의 작업 표시줄, 즉 트레이 영역이죠. 알림 영역, 프린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표시되며 더블 클릭을 하면 조그마한 실행창이 하나 뜨는데 인쇄 중인 작업의 내용을 표시해줍니다. 여러 개의 파일들에 출력되게 할 때 출력 순서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스프리라는 놈의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부터 출력이 되라 또는 인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이름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바로가기 메뉴에 일시 중지나 다시 시작이나 취소 등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공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프린터에 필요한 건데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컴퓨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뭐하는 거다? 공유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어판의 프린터 및 팩스에서 공유할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바로가기 메뉴에 공유를 클릭하여서 프린터를 모을 수 있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라는 것은 상식으로라도 꼭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는데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유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디스크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억장치인 디스크를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디스크의 논리적이나 또는 물리적인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가 가능한 에러는 뭐 해주는? 복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뭐다? 디스크 검사다라는 거죠. 이러한 디스크 검사는 디스크 표면을 검사하여서 데드 섹터를 표시해줍니다. 표면까지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량 섹터를 표시해줄 수 있다는 거죠. 압축된 드라이브에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CD롬 드라이브나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검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차피 쓸 수 없는 거니까 할 수 없겠죠. 자, 컴퓨터의 전원이 갑자기 중단되어 다시 부팅될 때 디스크 검사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디스크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중단돼요. 전원이 꺼져요. 그러면 다시 재부팅 시키죠. 재부팅 시켜서 컴퓨터를 키면 알아서 다시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거고요. 디스크 검사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디스크 검사를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하느냐? 실행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내 컴퓨터를 열고 디스크 검사할 로컬 디스크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파일의 속성을 클릭하거나 또는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도구 탭에서 나오는데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에서 지금 검사를 클릭하면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 검사 옵션 아래에서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서 디스크 검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한다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바로 디스크 검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디스크 검사 옵션, 이 부분의 디스크 검사 옵션에는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파일과 폴더에 오류가 발견이 되면 사용자에게 오류 수정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 수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알려주지 않고 바로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라는 것은 파일과 폴더의 오류뿐만이 아니라 디스크 표면의 검사, 즉 물리적인 오류가 되겠죠? 물리적인 오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오류까지 디스크에 생긴 물리적인 오류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디스크 검사 옵션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레지스트리라는 내용이 시험지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윈도우즈 XP의 레지스트리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뭘 담고 있다? 레지스트리 값, 즉 정보를 관리하는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레지스트리입니다.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 있는 하드웨어 자원으로 IRQ, 인풋, 아웃풋, 어드레스, DMA 등과 같은 프로그램 실행 정보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하고요. 레지스트리는 기계어로 기록되어 있어 일반 문서 편집기를 이용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기계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레지스트리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려면 윈도우즈 XP에 내장되어 있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뭘 사용하라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system.dat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디 저장되어 있다? system.dat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고요. 사용자에 대한 파일은 user.dat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스템과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매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레지스트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부팅되지 않을 수도 있다. 레지스트리라는 것은 그래서 부팅 정보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값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스템이 제대로 부팅되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해라? 윈도우즈 시스템 뭐해라? 복원시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간 시간에 시스템 복원 배우셨죠? 그렇게 복원시키시면 돼요. 또는 안전 모드로 부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레지스트에 관련 내용은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시스템 32에 config의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config라는 폴더, 환경이라는 폴더죠. 여기 안에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저장되어 있고요. 첫 번째에 있는 파일을 보면 디폴트라는 거죠. 디폴트라는 것은 이제 초기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레지스트리 파일을 의미하는 거죠. 기본 레지스트리 파일이라는 것은 초기 레지스트리 파일 값입니다. 디폴트라는 거. SAM이라는 파일인데, SAM이라는 파일이라는 것은 보안 계정 관리자 레지스트리 파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Security Account Manager. 그렇죠? 그래서 보안 계정에 관한 관리자 레지스트리다. Security라는 것은 보안 관련 레지스트리 파일이다 라는 거죠. 보안 관련.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레지스트리 파일이 되겠고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관한 레지스트리 파일이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레지스트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라고 하는 MS config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특정 요소를 로드하지 않고, 로드라는 것은 적재, 읽는다는 겁니다. 읽지 않고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편집 대상으로 불러오는 파일은 system.inf 파일, win.inf 파일, boot.inf 파일이 있다. 다음 주 시험 문제에서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에서 편집 대상으로 불러오는 파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화면에 보이는 system.inf 파일, win.inf 파일, 그리고 boot.ini 파일 이외의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행하는 방법은 실행을 선택한 후에 MS config를 입력한 후에 확인을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구성 편집기라는 것은 CS 에딧인데 윈도우즈 XP 부팅에 관련된 뭐에 관련된 부팅에 관련된 파일들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편집 대상으로 불러오는 파일은 config sys, auto exe 배, system ini, win ini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주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성 편집기에 해당하는 불러오는 파일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외우실 때 요 세 개만 딱 외워두세요. 세 개만 위에 있는 구성 유틸리티에 있는 세 개만 외워두신다면
중간에 시험제 나왔을 때 혹시 구성 편집기라고 나왔을 때 시험제 예를 들어서요. 그럴 때도 문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스템 최적화를 보면 디스크 정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디스크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정리는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서 해당하는 디스크의 공간 확보하는 게 목적이 된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검색하여 필요 없는 파일을 먼저 삭제한다 하는 방법은요.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디스크 정리를 클릭하여서 디스크 정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이라든지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파일, 휴지통에 있는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등에 대한 파일을 선택하여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일들 중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파일들, 즉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들의 파일들 있죠. 이 내용들의 파일들을 어떻게 한다? 알아서 삭제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는 속도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 A가 저장되어 있고 B가 저장되어 있고 C가 저장되어 있고 D, E까지 저장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빈 공간이고요. 여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를 지웠다가 또 깔았다가 지웠다가 깔았다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용을 지웁니다. 자, 뭐를 지울 거냐면 D 드라이브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워요. D 드라이브를 지웠는데 잘못 지웠죠. 잘못 지워서 어떻게 합니까? D 드라이브를 다시 설치해요. 여기 D가 설치가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D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또 뭐 F도 설치가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D라는 명령을 찾아야 되는데 초기에는 D가 여기 있었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찾았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D 몇 번 만에 찾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여섯 번 만에 찾아요. 그래서 컴퓨터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윈도우 디스크 조각모라는 거 뭐냐면 이 빈 공간을 메꾸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메꾸느냐? 이렇게 메꾸는 거죠. 어떻게 메꾸냐면 자, F 듭니다. D 들어요. 여기 있는 것도 들어요. 전부 다 내용을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F, 여기에 D, 여기에 F 이렇게 다시 메꿉니다. 메꾸면 D 이번에 몇 번 만에 찾아요? 5번 만에 찾죠. 몇 번 만에? 5번 만에. 그러면 디스크 조각모만 하기 전보다는 조금 빨라졌죠.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뭐 엄청나게 빨라진 건 아닙니다. 이번에 디스크 조각모입니다. FAT 구조의 단점인 단편화라고 하는 프래그멘테이션, 즉 이러한 조각들이에요. 조각들. 깨져 있는 조각들 있죠. 그 조각들인 프래그멘테이션으로 인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저장된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시켜서 뭐 하는 거다?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접근 속도 향상시킨다. 시작하는 방법은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의 디스크 시스템 도구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 조각 모음은 디스크에 대한 접근 속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디스크 용량 증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용량과 상관없다는 거 이거 보고 알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윈도우즈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압축된 프로그램, 즉 CD-ROM 드라이브나 네트워크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저장할 수도 없으니까 수행할 수도 없겠죠. 디스크 조각모음을 수행하려면 디스크 공간이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접근 속도와 안정성 향상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조각모음을 수행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효율적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디스크 조각모음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시스템이 갑자기 에러를 발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못 쓰는 파일이 되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자료들, 문서들, 파일들을 하나 더 복사해 놓는 게 바로 뭐다? 백업이 되겠죠. 데이터의 손상에 대비하여서 원래의 디스크 전체나 파일 등의 일부를 다른 저장 매체에 뭐한다? 복사하는 기능이다. 원래 파일이 손상하거나 손실이 되면 백업 사본을 사용하여서 파일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연속으로 여러 장 백업하였을 경우에 제일 마지막 장부터 넣고 복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플로피 디스크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안 나올 겁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원본 파일과 별도로 복원할 수 있으며 백업 시간, 압축 공간 등을 지정할 수 있고 확장자는 백업 확장자 뭐다? QIC다. 그래서 QIC로 복원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자, 저장 매체는 하드디스크,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집 드라이브, 집 디스크, CD-ROM이나 기타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윈도우즈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다 마치고요. 요 내용 하나만 적어왔습니다. 러브라는 건데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와 함께 항상 합격이라는 그 목표만을 향해 같은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시다가 어렵습니까?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 넘치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같은 곳을 향해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